안녕하세요. 훈민정음연구소장 반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훈민정음 중성의 창제 원리와 하도천문도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하도천문도와 중성도의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이 이것이 하도입니다. 흔히 하도라고 하는데 하도 천문도입니다. 하도도 천문도고 낙서도 천문도입니다. 이 하도라는 그림과 그 다음에 중성도, 여기 있는 중성도라는 이 그림, 중성도입니다. 하도, 중성도입니다. 그 하도라는 이 그림은 바로 천문도인데, 이게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중앙, 그 다음에 서쪽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는 밑에 보면은 1과 6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1과 6입니다. 1, 6을 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는 8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래서 3과 8을 동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2와 7입니다. 2와 7은 남쪽으로 화성입니다. 그 다음에 4와 9는 서쪽으로 금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5와 5개죠. 5와 양쪽으로 아래 위로 벌려있는 10, 5이면 10이죠. 그리고 5와 이 두 개를 합한 10은 하늘 중앙에 있고 토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도천문도인데요. 하도천문도의 한 점과 여기 한 점과 두 점, 양음에 해당되는 양과 음입니다. 양과 음, 한 점과 두 점을 첨가한 것이 바로 이 중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안에 한 점이 있죠. 안에 한 점. 그 다음에 바깥에 두 점이 보이죠. 두 점. 바깥에 두 점. 이 점을 여기에 하도에다가 첨가하려니까 시각적으로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 원들을,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원들을 모두 각점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획으로 보이도록 각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대로 해서 모양만 각점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이 흔히 아래아에 해당되는 이 한 점을 안에는 이 내 속에는 한 점씩 찍었습니다. 한 점 그대로 찍고 바깥에는 두 점을 찍었죠. 두 점을 찍었죠. 아까처럼. 그래서 이 하도에다가 한 점과 두 점, 1기 원자와 2기 원자, 그러니까 한 점과 두 점을 첨가한 것이 바로 중성도라는 것이죠. 바로 중성도죠, 이게. 그래서 보면 여긴 오가 됩니다. 오. 여기는 아가 되죠. 자, 아가 되죠. 여기는 우가 되죠. 여기는 어가 되죠. 그 다음 위에 것은 요가 되죠. 요. 여기서는 요, 야, 유,
여. 그리고 가운데, 한가운데 깊고 짧은 소리, 이걸 우리는 아레아라고 하는데 아레아라는 명칭은 옳지 않습니다. 깊고 짧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입니다. 획으로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래로 세로로 그어져 있는 것은 이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 한자가 다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 이는 자리가 여기 이 자리가 아니지만은 꼭 이라는 것을 자리에 배속시키자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원래 이는 이 자리에 자리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1자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 천 안에 있는 건 천, 그 다음에 이 지, 인, 천지인이 가운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 아, 우, 요, 야, 유, 여. 이것이 바로 중성도입니다. 이게 중성 11자의 제자 창제의 원리인데, 바로 이 중성도는 바로 이 하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하도에서 한 점과 두 점의 하도에다가 한 점과 두 점을 첨가시킴으로써 초성, 중성, 참 11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훈민정음 대례본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이 제자회에 보면은 아까 그림을 이렇게 해서 여기 복잡해졌죠. 좀 복잡해졌는데 제자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가 처음으로 하늘에서 나니, 오가 이게 오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과 원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또 원이 그려져 있으면은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게 오입니다. 이게 오죠. 우선 설명하는 것만 보십시오. 옆에 있는 글들은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처음으로 하늘에서 나니, 처음으로 일수입니다. 처음으로, 오는 처음으로 하늘에서 나니 천일생수의 자리라. 천일생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천일생수가 나와 있죠. 천일생수의 자리라. 그 다음에 아가 다음이 되니, 오 다음에 아입니다. 아가 다음이 되니 천삼생목의 자리라. 천삼생목. 자, 하나, 둘, 셋이죠. 수리가. 그래서 천삼입니다. 요거는 하나죠. 원이 하나죠. 그러니까 천일생수. 천일생수. 그 다음에 아는 그 다음이 되니 천삼생목의 자리라. 하나, 둘, 셋이죠. 천삼생목의 자리에 여기 원이 하나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라고 한다 이거죠. 자, 옛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우가 처음으로 땅에서 나니, 우입니다. 우가 또 처음으로 땅에서 나니 지이 생화의 자리요. 지이 하나, 둘입니다. 지이 생화, 지이 생화의 자리죠. 그 다음에 어가 다음이 되니 지사생금의 자리이다. 어가 그 다음이 되니 지사생금의 자리라. 하나, 둘, 셋, 넷이죠. 지사생금. 땅에서 나는데 수리가 하나, 둘, 셋, 넷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나니, 요가, 이게 요죠. 이 글자가 요입니다. 요가 두 번째로서 하늘에서 나니, 천칠성화의 수다. 천칠성화.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천칠성화의 자리라. 천칠성화의 자리라.
요는 수리로는 7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제출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안에 있는 것들은 초출의 뜻이고 처음 나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은 제출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난이 제출이라 이게. 그래서 요, 야, 유, 여가 됩니다. 요, 야, 유, 여.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은 이렇게 천일생수의 자리고 천삼생목의 자리고 지생화의 자리다. 지사생검의 자리다. 이 글자를 왜 아는 수리가 7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도의 이 별자리, 동양천문도의 별자리의 구성 원리를 중성도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죠. 그러나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중성도는 이 하도의 천일생수, 지생화, 천삼생목, 지사생금, 천칠성화, 천구성금, 지륙성수, 지팔성목, 8개죠. 8개. 쭉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는 오와 10, 지십성토, 지십성토. 이것이 하도의 원리인데 이 하도의 원리에 의해서 중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성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오가 처음으로 나니 하늘에서 나니 천일생수의 자리고 아가 다음이 되니 천삼생목의 자리다. 천일생수의 자리고 천삼생목의 자리다. 뭐 이렇게 우가 처음으로 땅에서 나니 지이생화의 자리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지사생검의 자리다. 이런 식으로 중성의 설명을 이렇게 다소 난해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도의 이 그림에서 중성도가 나왔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중국 의역학에 보면은 이 하도를 모두 하도의 이 점들을 전부 모두 별에다가 별자리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1과 6이죠. 여기는 1과 6, 3과 8, 2와 7, 또 4와 9, 5와 5과 5 합해서 10.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국 의역학에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16수는 1과 6, 여기 1과 6 수. 16수는 수성으로, 여기가 수입니다. 수, 목, 화, 금, 토인데 16수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느냐 하면은 수성이다. 1과 6은 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과 8은 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2와 7은 남쪽으로서 화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4와 9는 서쪽으로서 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5와 10은 토성으로 하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인데 이 1과 6은 무엇을 뜻하느냐? 1과 6자리는 수성의 자리라 이거죠. 수성의 자리로서 매일 자시의 북쪽 하늘에 있다. 매일 자시의 북쪽 하늘에 보인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자, 북쪽이 자입니다. 남쪽은 오입니다. 오. 동쪽은 묘, 서쪽은 유죠. 자오, 묘유. 자, 여기는 자시 방향입니다. 자시. 여기는 오시 방향, 묘시 방향, 유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을 얘기하는 1과 6의 이 뜻은 1과 6은 이는 수성의 자리인데 매일 자시에 자시라고 그랬죠. 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자오선이 되는 겁니다. 자오선 그러죠. 그래서 1과 6은 수성이고 매일 자시에 북쪽 하늘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과 8은 목성으로서 매일 인시에 동쪽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와 9는 매일 신시에 서쪽 하늘에 있다. 그 다음에 2와 7은 매일 오시에 남쪽 하늘에 있다.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서쪽이죠. 이는 수성, 목성, 화성, 금성이죠. 그 다음에 5와 10은 이 5와 10, 이거는 토성으로서 매일 진시에 하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행성의 운행 원리를 설명한 것이 바로 하도라는 것이죠. 5행성의 운행 원리를 설명한 것이 바로 하도라는 것이고, 하도는 바로 천문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리고 또 매일 1일과, 이는 1입니다. 6이죠. 매일 1일과 6일에는 해와 달이 북쪽에서 수성을 만나고, 매월 1일과 6일에는 해와 달이 이 북쪽이죠. 북쪽, 남쪽이죠. 동쪽, 서쪽이죠. 해와 달이 북쪽에서 수성을 만나고 매년 1월과 6월달 저녁에 1월달과 6월달 저녁에 북쪽 하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성이. 그 다음에 3과 8은 이 수리는 뭘 뜻하느냐. 그 다음에 2와 7도 똑같죠. 4와 9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매월, 여기 2와 7은 남쪽이고 이거 화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매월 2일과 7일에 해와 달이 이 남쪽 하늘에서 화성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매년 2월과 7월에 저녁에 남쪽 하늘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매월, 동쪽은 목성을 보겠습니다. 매월 3일과 8일에 해와 달이 매월 3일과 8일에 해와 달이 동쪽 하늘에서 목성을 만난다는 것이죠. 동쪽 하늘에서 목성과 만난다. 또 매년 3월과 매년 8월의 저녁에 동쪽 하늘에 목성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금성도 마찬가지, 토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여기에 천일생수라고 나와 있죠. 후민점 해례본에 오는 천일생수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후민정은 해례본에 있는데, 이 천일생수라는 뜻은 천일생수라는 요 작은 글자가 보입니까? 천일생수라는 뜻은 1일날은 수성이 처음 보이는 때고 6일날 지륙성수라고 되어 있죠. 6일날은 수성이 마지막 보이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2일날은 화성이 처음 보이는 날이고 7일날은 화성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날이다. 또 3일날은 목성이 처음 보이는 날이고 8일날은 목성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날이다. 즉 목성이 사라지는 날이다 이 말이죠. 4일날은
금성이 처음 보이는 날이고 9일날은 이게 9죠. 9일날은 금성이 사라지는 날이다. 마찬가지입니다. 5일날은 토성이 처음 보이는 날이고 10일날은 5와 10이죠. 이 10일날은 토성이 사라지는 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라는 것은 왜 세종이 중성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하도의 천일생수, 지생화, 천삼생목, 지사생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느냐. 바로 이 하도가 오행성의 운행 원리를 나타내는 천문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중성도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또 갈관자라는 책을 보면은 북두칠성의 자루가 이 동쪽을 가리키면 봄철이고 또 남쪽을 가리키면 여름철이고 서쪽을 가리키면 가을철이고 북두칠성의 자루가 북쪽을 가리키면 겨울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도에 6, 7, 8, 9 6, 7, 8, 9의 이 성수 수리는 북, 남, 동, 서 6, 7, 8, 9 북남, 동서에 벌려있는 북극성을 돌고 있는 북두칠성이 계절별로 머무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동쪽에는 8주간 머문다는 것이죠. 8주기간 머문다는 것이죠. 이 8이죠. 남쪽은 7주기간 북두칠성이 머문다는 얘기죠. 서쪽은 9주기간 9개죠. 하나, 둘 해서 9개죠. 9주기간 서쪽에 머문다는 것이죠. 또 북쪽에는 6주기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기간 북쪽 하늘에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갈관자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자에 의하면은 겨울철에는 북두칠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주기간, 한 주기가 12일입니다. 한 주기를 12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북쪽에 6주기간 머문다. 그러면 12일, 한 주기가 12일이니까 6주기간 머무니까 12 곱하기 6 하면 72일. 72일 동안 이 북두칠성이 여기서 머문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는 96일 동안 머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12 곱하기 7주기 하면은 이거는 84일간 북두칠성의 자루가 여기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9주기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9 하면은 모두 108일 동안 서쪽 하늘에 북두칠성이 머문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자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희가 만든 하도의 절기는 이 복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배달국의 천왕의 5세 태의 한웅 천왕의 막내 아들인 복희가 만든 이 하도 절기는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중국 하남성 지역의 절기입니다. 이게 중국 하남성 지역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남성이 곧 옛 우리 조상의 근거지라는 증명도 됩니다. 그래서 중성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의 그 근거를 두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생겨난 천일생수, 지생화, 천삼생목, 지사생금 이런 것들을 이 오, 아, 우, 어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안 그러고는 왜 중성도를 설명하는데 하도에 별자리
오행의 운행 원리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기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수들이 복잡하게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수가 표시된 중성도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여죠. 여. 이게 옛 글자 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 아, 우, 요, 야, 유, 여의 순으로 한 점과 두 점을 하도에 첨가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중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대로 여기 오는 천일생수라. 아는 천삼생목이라. 우는 지생화고 어는 지사생금이라. 요는 천칠성화라. 야는 천구성금이라. 또 유는 지륙성수라. 여는 지팔생목이라. 이것을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성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천일생수, 천삼생목목 이런 것이 전부 하도에서 나온 원리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오는 이거는 뭡니까? 수성이라고 그러죠. 오와 유는 수성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목성에 해당되는 글자, 화성에 해당되는 글자, 금성에 해당되는 글자, 이거는 토성에 해당되는 글자. 깊고 짧은 소리와 어는 토성에 해당되는 글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이라는 것은 매월 1일날 수성이 보이고 매월 6일날은 수성이 사라진다. 천일생수 1일날, 지륙생수 성수 6일날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수가 표시된 이 중성도인데 바로 이것 자체가 하도천문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도천문도. 중성도가 바로 오행성의 운행 원리를 나타내는 하도천문도라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가 포함된 중성도입니다. 원래 이는 온전한 자리와 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11자를 다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는 천인 합일의 이론에 따라서 여기 안에가 천이죠. 이게 천인 합일의 이론에 따라서 이 중앙수의 오를 임의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점선으로 이를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성 배열 순서도입니다. 자, 이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 중성도가 나왔는데 이 하도에 의해서 중성도가 나왔는데 이 하도에서 보면은 자 동쪽에 3과 8은 38 간목입니다. 3 수리가 3이죠. 수리가 3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했고 여기는 8개라고 점이 8개라고 해서 8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대로 2, 7, 4, 9 그 다음에 1, 6, 5, 10 이렇게 다 해놨는데 정관으로 보면 여기는 갑을 3, 8 동쪽이죠. 동쪽 목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정 2, 7 남쪽 화성입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간을 하도에다가 제가 배속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려진 것이 바로 중성도다. 아까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중성 배열 순서인데 여기서 보면 자 봅니다. 일기원자 한 원 하나가 안에 초출이 되었고 바깥에는 두 개씩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뭐 아까 천일생수, 지생화하는 이런 것들은 천일생수, 지생화하는 이런 것들과 뭐 초출과 제출 이런 것들은 삼신오제본기에도 분명히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신오제본기에 보면 초출, 제출 나오고 천일생수, 천삼생목 이런 것들이 이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배열 순서를 보면은 자 수성, 목성, 화성, 금성, 토성, 금성이죠. 그러니까 이 우회전 시계 회전 방향으로 수, 목, 화, 토, 금 이런 식으로 이 회전을 시키면은 오, 아, 우, 수, 목, 화, 금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오, 이게 오죠. 그 다음에 아, 우, 그 다음에 요, 야, 유, 여.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은 이 아래야, 깊고 짧은 발음과 의와 그 다음에 이는 천지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성 배열 순서죠. 그 다음에 배열한 것이 천지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오, 아, 우, 시계 방향으로 요, 야, 유, 여 이렇게 회전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후민정음 배열 순서인 아, 야, 여, 오, 요, 우, 유가 아닌 오, 아, 우, 요, 야, 유, 여로 후민정음 해례본 즉 원본에는 그렇게 배치를 해 놓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후민정음 원본에는 해례본에는 천, 지, 인, 오, 아, 우, 요, 야, 유, 여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보면은 훈민정음이 세종 혼자 만들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주장이 신미대사가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을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신미대사는 이 1450년 1월 26일 날 세종과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공표는 1446년에 끝이 났습니다. 1443년에 1차 완성을 하고 1446년에 완전히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미대사는 1450년 1월 정월에 만납니다. 그리고 세종은 약 한 2달 뒤인 1450년 3월 말일 날 사망을 합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종의 그 왕후인 소훈 왕후가 돌아가신 해가 1446년 4월 19일입니다. 1446년 4월 19일 날 소훈 왕후 장례 집전을 신미대사가 했습니다. 신미대사는 물론 학성으로 산스크리트의 아주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그 뒤에 불러서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면서 세종이 처음 만났는데 세종이 신미대사를 처음 본 해가 1450년 1월 26일입니다. 그러면 1446년 겨울에 후민정음이 최종 공표되었는데 신미대사는 1450년 1월 26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신미대사는 훈민정음 창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신미대사는 많은 불경을 번역하고 훈민정음 이 창제 이후에 많은 불경을 번역하고 또 그 세조 수양대군과 불경을 번역하고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훈민정음 창제와는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 중성도인데요. 태극과 중성도의 관계, 역시 태극이 뭐냐 하면은 천문도입니다. 태극도. 태극도 천문도이고 하도도 천문도입니다. 그 다음에 초성과 관계되는 낙서도 역시 천문도입니다. 하도와 낙서는 다 천문도고 28수 천문도는 역시 천문도이고, 그러니까 태극기, 우리 태극기의 원리를 설명을 할 때 과연 이 태극기가 뭘 뜻하는 것인가? 역시 태극도 하나의 천문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중성을, 여긴 중성, 하도에 의해서 탄생된 중성을 태극도에 결합시켜 본 것입니다. 자, 잘 보시면은, 자, 이걸, 자, 4등분 해서, 자, 요 등분을 떼내면은, 4등분, 요 등분을 이렇게 떼내면은, 여기는 우와 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우와 요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등분을 떼서 요 한 등분을 떼내면은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아와 여가 있죠. 그러니까 아와 여가 동쪽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부터 4등분을 이렇게 떼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요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4등분을 이렇게 떼내면은 O와 U가 있죠. O와 U는 여기에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요 등분을 4분의 1등분을 떼내면은 어와 야가 있죠. 그러면 어와 야가 이 서쪽에 배치됩니다. 오와 유는 북쪽, 아와 여는 동쪽, 우와 요는 남쪽,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이 글자 우와 요 글자를 길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와 요를 길게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 획만 길게 연결시킵니다. 이것도 획을 길게 연결시키고 또 획을 길게 연결시키고, 자, 이것도 오도 길게 다 길게 연결시킵니다. 우도 길게 연결시킵니다. 여도 아도 길게 연결시키고 여도 길게 선을 연장시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중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성도죠. 길게 연결시키니까 요것을 요 부분을 짧게 동서남북으로 길게 연결한 건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그림이 짧게 태극 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이거 보십시오. 자, 이것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중성도죠. 이 중성도죠. 이것과 보십시오. 다 중성도죠, 이게. 중성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극도와 중성도와는 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이것을 확대시켜서 연결해보면은 중성도입니다. 그대로 하도와 중성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가장 밝은
권역입니다. 8등분 했을 때 태극의 8등분의 가장 밝은 권역에 요가 와 있죠. 요는 따라서 가장 밝은 소리입니다. 양성모음이죠. 그 다음에 유는 여기는 가장 음으로 어두운 소리죠. 가장 음으로 완전히 찾는 소리죠. 그러니까 음성모음입니다. 유는 가장 어두운 소리입니다. 이 유는 가장 어두운 소리고 이 요는 가장 밝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 야, 요, 아, 오, 야, 요, 아는 전부 이 밝은 권역에 와 있죠. 양의 권역에 다 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밝은 소리입니다. 양성 모음들입니다. 그 중에서 요는 가장 밝은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밝은 소리가 됩니까? 야입니다. 야. 야는 봅시다. 여기가 양이 3분의 2, 음이 3분의 1이 있죠. 그래서 오, 야, 요, 아는 양성 모음이다. 밝은 소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 여, 유, 어는 음성 모음이다. 어두운 소리다 이 말이죠. 밝은 소리가 아니고 어두운 소리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밝은 소리를 이 네 개로 표시해 놓았고 어두운 소리를 이 네 개로 표시해 놓은 것과 그 원리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태극도 우리가 국기로 사용하고 있는 태극도가 바로 천문도이고 그 태극도의 원리가 바로 중성을 창제한 원리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극기, 우리 국기인 태극기에 중성도의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 중성도의 원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도 그림이죠. 하도 그림. 이것이 하도 그림을 괴로, 한글에 말하자면 괴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속에는 중성도의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 중성도의 원리에는 태극기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 같은 말이죠. 우리 중성도에는 태극기의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 하도의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 태극과 하도는 바로 우리의 사상입니다. 중국 사상이 아닙니다. 복희는 우리 배달국의 왕자이지 중국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성도를 연구해 놓은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중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준의 중성도는 또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봉협의 모음도라고 해서 또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탁의 하도 원형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봉협의 모음도는 1951년 연변대학의 그 잡지 교육통신이라는 잡지에 연재가 된 자료라고 합니다. 제가 한중수교는 1992년도에 한중수교를 했는데 그전에는 중국을 우리가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연변대 학술 발표에 가서 발표를 하고 토론자에게서 비로소 이 오봉협이라는 분이 훈민정음을 연구한 분이 계시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런 분이 계셨다 하는 것을 비로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훈민정음 연구사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그림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오봉협이라는 분이 이 훈민정음을 연구했다 하는 내용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제가 처음 이 중성도를 정립해서 만든 것은 1983년도입니다. 1983년도에 벌써 이렇게 정립을 해놨는데 2004년도에 중국에 가서 소문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그러니까 30년이 흘렀습니까? 30년 가까이 흐른 후에 이 그림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이 1951년도에 벌써 이걸 연구해 놓은 분이 계시구나 해서 마음이 아주 찡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급해서 참고문헌에 올리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소급해서 이렇게 자료에 소급해서 참고문헌에 올린 것은 이분이 그 1951년 이때 벌써 이런 연구를 한 것에 대한 그 존경심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가수는 박수갈채 하나로 살고, 연구하는 학자는 자신의 인용문 하나 넣어주는 것으로 연구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주 찡한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이분이 외롭고 이것을 발표할 때도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외로운 심령이었을까 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이탁의 하도 원형도는 좀 다르죠. 이 하도는 다른 거하고 전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영진의 중성도형도입니다. 이거는 1969년에 나온 국어 국문학에 소개된 것인데, 중성도의 연구이기 때문에 같이 다 실어 놓았습니다. 이는 이정호의 중성평면도입니다. 이 이정호의 중성평면도는 저의 이 중성도와 같죠. 이론이 같죠. 오, 아, 우, 요, 야, 유, 여입니다. 다만 이분은 이 깊고 짧은 소리, 천, 그 다음에 지, 인을 완전히 여기에 붙박이처럼 못 박아 놨습니다. 저는 이거를 점선으로 해서 임시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이 그것이 차이라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연의 정엄도입니다. 그는 김석연의 후민정엄 모음도입니다. 평은 생략합니다. 이성구의 하도 오행상생도, 이 하도 오행상생도는 아주 후민정엄 해례본의 원리에 맞게 정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오, 아, 우, 요, 야, 유, 여. 이정호님의 이 중성도와 이정호님의 중성평면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성구님의 오행상생도라는 것과는 같죠. 다만 이 이성구의 오행상생도는 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후민정음 해례본의 원리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야산 선생의 중성도입니다. 야산 선생님도 이런 중성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후민정음 창제 당시의 중성의 배열 순서가 왜 지금과 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또 하도를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것이 중성도 그림이 이렇게 하도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 아, 우, 화살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야, 유, 여.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 유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도를 천문도로 파악해서 중성의 제자 원리와 연결시킨 연구 사례도 전무합니다. 그냥 하도에 의해서 중성도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중성 하도와 낙서 이런 것이 천문도라 하는 것을 연결해서 연구한 지금까지의 논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성도 11자, 중성 11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의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고 이 중성 11자에는 중성 11자 오아, 우어, 요야, 유, 여 이런 것은 중성 11자는 하도의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태극의 원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하도죠. 이걸 길게 선을 연결시키면 하도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성도는 하도 천문도의 원리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또 태극의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의 원리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오는 천일생수라 아는 천삼생목이라 오는 지생화라 어는 지사생금이라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런 설명을 왜 해놨느냐 하는 이유를 여태까지 몰랐는데 비로소 하도가 천문도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제 명확하게 밝혀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분석 고찰한 결과 훈민정음 창제의 이론적 배경이 세종의 천문지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종은 위대한 천문학자이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시켰을 때 비로소 이러한 의문들이 모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성의 배열 순서가 지금과 다르게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런 순서로 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하도라고 하는 동양 천문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중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낙서와 초성과 낙서 천문도, 이번 시간에는 하도와 중성과 하도 천문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초성과 낙서 천문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